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공유를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오늘 주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한테 맞게 생각을 맛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를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할까요? 카톡에 올려주세요. 아니, 여기 채팅에 올려주세요. 나를 점수로 얘기하면 나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올려주세요. 지금 막 이제 올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뭐 자기 점수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이 살바도로 문디라는 그림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세기의 구세주란 뜻의 그림인데요. 사이즈가 45cm 정도에 65cm 작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2017년에 경매에서 팔렸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처음에 1958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고 그래가지고 팔렸을 때요. 얼마에 팔렸냐면 45파운드, 영국에서 약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58년도니까 지금 한 50년 이상 지났으니까 아무리 이제 환율을 따져도 뭐 700만 원 이상도 안 되겠죠. 한 7만 원 정도에 팔렸답니다. 2017년에 이게 이제 얼마에 다시 팔렸냐면요. 무려 약 5천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다빈치가 제자가 그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다빈치가 그렸다. 이렇게 판매됐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제자 그렸을 때는 지금 환산해서 한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어떻게 5천억이 뛰었을까? 그게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희가 오리지널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산하는 선도력을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선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선도력은 결국 궁금증과 호기심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지지되겠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5천억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다빈치가 그린 그림도 5천억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그거는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내가 몇 점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 100점 만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약간 어저께 한 걸 복습을 해보면 어제 제가 직관과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고요. 내가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말씀을 드렸고 비록 내 안에는 미켈란젤로는 없지만 도나텔로는 있을 수 있고 어린 왕자는 없지만 노인과 바다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한번 깨워보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남이 하는 창의성을 갖고 써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각각의 가능성과 특성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기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특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기의
사전적 뜻은요,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바꿔봤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특기는 나만의 특별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학생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남들은 하는데 좀 불편한데 나는 재밌는 거. 그거 해. 그러고 맙니다, 그냥.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쁨이 있는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객지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쁨을 한번 찾아보고 이 기쁨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세상과 나올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특별한 기쁨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이상을 이루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꿈의 실현자로서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가족 그리고 사회를 도약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요.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차 산업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럼 4차 산업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냐면 4차 산업은 결국 나이키와 닌텐도가 경쟁하는 세상이다. 이게 뭔 말이지? 나이키는 신발 파는 회사고 닌텐도는 게임기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게 경쟁하는 회사지? 지금까지는 경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쟁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제가 명사적 시각에서 동사적 시각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나의 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나도 사람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강사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고 병원 가면 환자이듯이 항상 동사이듯이 앞으로 이런 다변화 속에서 명사에서 동사 바뀐다. 명사일 때는 운동화와 게임기지만 동사일 때는 프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융합이고요. 이게 통합입니다. 그래서 명사에서 동사로 가는 거 이게 4차 산업 시대가 4차 산업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관점을 새롭게 바꿔야 될 것이고요. 이런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관점을 디자인한다는 소리는 타성에 젖지 않고 다르게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웁니다. 한 마리는 편견이고요. 한 마리는 선입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차가운 색일까요? 자, 빨간색이 차갑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파란색이 차갑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나는 한 번은 빨간색 같기도 하고 한 번은 파란색 같기도 하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어제처럼 계속 바쁘다. 손 들기 싫지 않다. 손 들어주세요. 거의 제가 조사해 보면 거의 대다수 95% 이상이 파란색이 차갑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코카콜라는 뜨겁습니까? 코카콜라는 왜 빨갛겠죠? 그럼 펩시콜라는 미직지근하겠다.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이 있으니까. 빨간색도 레드도 차가울 수 있다. 정말? 말로만? 그래서 만든 것이 레드도 차갑다는 것을 형상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 이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은 코카콜라가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얘기 중에 심청전 있지 않습니까? 심청이 있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저기 8개 정지호 선생님, 심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꺼주고 잠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생겼겠어요? 심청이? 심청이요? 심청이 아시죠? 네. 어떻게 그냥 생겼죠? 효녀같이 착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 보면 압니까? 착하게 생긴 거? 아, 네. 내용은 다 아시죠? 내용은 아시는데 아마 산타클로스도 내용은 다 알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코카콜라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빨간색과 흰 모자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코카콜라? 그래서 빨간색도 차갑다는 걸 믿게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셉.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컨셉. 그래서 컨셉을 잘못 얘기하면 되게 오해가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컨셉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이휘재라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죠? 이 개그맨이죠. 이휘재가 이 사람의 컨셉이 뭐냐? 그럼 바로 나옵니다. 뭡니까? 지금도 바람둥이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40살이 넘도록 결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람둥이라는 컨셉을 하기 위해서 이휘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결혼하고서 쌍둥이를 낳고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의 전설입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데 내가 바람둥이로 갈 수 없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컨셉에 따라 생긴 대로 노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신제품이 매년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많이 나와? 저게 뭐 먹을 게 없어서 나오나요? 우리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또 나올까? 그거를 코틀러 박사는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은 고객들의 불만을 끊임없이 찾아서 해소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고객들이 뭔가 새로운 게 있을지 않을까?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서 해소해 주는 것. 이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고 이게 사랑받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이제 창의성이 없다고 하신 분한테 물어봤지만요. 이 짐 코린스가 이거 잘 아시죠? 이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에서 보면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요. 창의성은 누구나 발휘할 수 있고 창의성이 결여된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창의성이 결여된 사람은 없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뭐냐? 짐 코린스가 말하는 창의성은 어느 정도냐면 고객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배양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창의성이란 이거는 뭐 제가 정의한 거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듣는 가장 큰 목적이 이겁니다. 창의성이란 저는 고객의 기대를 행복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알 때가 있고 고객의 기대를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를 알 때를 개선이라고 그러고요. 고객의 기대를 모를 때를 발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혁신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개선부터 발명까지의 단계를 창의성이라 하고요. 요 단계는 결국 위로 갈수록 직관이 될 것이고 아래로 올수록 사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직관은 이따 설명해. 직관과 사실은 제가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할 겁니다. 사실적인 측면과 직관적인 측면이 어떻게 나중에 협업하고 공감하에 따라서 이제 더 완벽해지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레벨이 있겠죠. 다양한 레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그맣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제품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해봅니다. 다만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위로 갈수록 대박 날 확률이 높고요. 대신 성공할 확률이 작습니다. 직관으로 올라갈수록. 반면에 내려올수록 사실로 올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지만 대박 날 확률은 적습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정리한 거에 의하면 C는 3T다. 그래서 C는 뭐냐면 창의성은 재능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실행력이다. 그래서 재능이 0이면 재능이 1이면 뭐 0은 없을 테니까 1이면 아무리 곱해도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재능이 2, 3이 되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어차피 보내는 시간이나 실행 능력은 뭐 거의 비슷할 테니까 결국 여기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사고방식을 제가 3가지로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빌려서 생각해보기. 다른 데서 이미 검증된 것을 빌려와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pplied라고 좀 써봤는데요. 정확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기. 세 번째는 합해서 생각하기. 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보면요. 생각의 결과물은 요만큼 빈산의 일각으로 보일 테지만 재능은 직관적이냐 사실적이냐에 따라서 방법은 3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람도 남의 거를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적인 분들도 이 3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2개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재능 부분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좀 중화가 되긴 하지만요.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려운데 요 부분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그 애씀에 의해서 충분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정리해 보면요. 직관축과 사실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어제 질문하셨죠. 사과의 정답이면 정답 없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대박날 확률이 높고 성공할 확률이 적고 여기는 반대죠. 그래서 이 2분이 만약에 협업을 통하면 정말 멋진 창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이 3개는 합해 생각하기, 반대로 생각하기, 빌려서 생각하기는 각각 자기가 제가 오늘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 사례를 보면서 나는 저쪽이 맞겠다. 하지만 나머지 2개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창의성이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X축, Y축으로 놓고요. 내일 융합과 더불어서 이런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옥소라는 겁니다. 아까 아주 사실적인 것 중에서 대표적인 예죠. 여기는 이 회사의 슬로건이 혁신은 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물을 따르라고 그러면 이 라인이 없으면 굉장히 따르기 힘들 겁니다. 따랐다 봤다 계속 이래야 될 텐데 요 라인에 따라서 물을 부으면 따르기 쉽죠. 요 라인 하나 만들어준 예입니다. 사람의 불편함을 잡아준 거죠. 두 번째, 혹시 옥수수를 손톱으로 까보셨나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전선 뭐 엄청 많잖아요. 컴퓨터 주변에. 이렇게 모아주는 거. 이렇게 가벼운 것도 할 수 있는 회사가 옥션이고요. 그래서 옥션은 발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자율의 들꼼입니다. 얘가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써먹는 그런데 이 자율 이 껌은 진짜 대박 히트 상품인데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히트 상품인 건데 기존의 껌입니다. 이 껌. 기존엔 이렇게 생각하셨죠. 껌. 기존의 껌을 씹으면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잠자기 전에 껌을 씹으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죠? 이빨 썩는다. 이빨 썩는다고 저도 어렸을 때 껌 씹으면 어머니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이빨 썩는다고. 그때 여자분들은 뭐 머리에 붙는다고 혼나고 하여튼 밤에 잠잘 땐 씹지 마라. 근데 이 자율의 들껌은 반대로 잠자기 전에 씹는 껌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반대로 생각한 예를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잠자기 전에 씹는 껌. 이거는 뭐냐? 결국 이 컨셉은 껌이 아니라 약임이라는 겁니다. 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 시럽처럼 보이나요? 그러고 보니 약 시럽처럼 보이죠? 약통처럼 보이나요? 약통처럼 보이죠? 컨셉이 약이니까 그렇게 형성을 시켜줘야 되니까 약통처럼 만들고 약 시럽처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껌을 사면 3통을 삽니다. 한 통은 차에 놓을 거, 한 통은 집에 놓을 거, 한 통은 연구실에 놓을 거. 여러분 과거 껌을 이게 지금 한 통에 5,000원인가? 한국 돈으로? 껌을 한 번에 15,000원씩 사본 적 있으세요? 과거에는 껌을 한 개씩 샀죠. 지금은요 통으로 삽니다. 이 6개짜리는요 지금 한국 돈으로 600원에서 뭐 그렇게 하는데 2개씩 먹습니다. 남자들은. 그럼 3개 600원입니다. 대박 상품입니다. 요 개념 하나로 대박 상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작업한 겁니다. 제가 디자인한 작업한 건데요. 그 롯데 그 자판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해서 자판기를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판기를 롯데 백화점 1층에 설치해라 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뭔 자판기를 백화점 1층에 설치해? 당연하죠. 백화점 1층에는 지금 현재 명품관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있는데 롯데백화점이랑 강남에 아니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이 자판기를 설치한다니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존에 있는 캔 나오는 자판기를 백화점 1층에 설치하겠습니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목합 만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평상시 때는 광고 하다가 누르면 이제 화장품 샘플이 나오는 자판기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바꿨습니다. 밴딩 머신이 아니라 밴딩 로봇으로. 기존에 있는 자판기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반대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팸퍼스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P&G에서 팸퍼스라는 기저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기저귀의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빠른 흡수였습니다. 빠른 흡수를 했더니 이게 안 팔리네. 이게 왜 안 팔릴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엄마들을 모아놓고서 쭉 확인해 보니까 엄마들이 원했던 거는 빠른 흡수가 아니라 배변 훈련이었던 겁니다. 아이들한테 배변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변을 본 후에 2분 동안은 축축합니다. 자, 빠른 흡수일 때는 기저귀를 누가 벗겨주죠? 엄마가 벗겨줄 겁니다. 배변 훈련일 때는 아이가 스스로 벗는 기저귀입니다. 디자인이 같아야겠습니까? 틀려야겠습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엄마가 벗겨줄 때와 자기가 벗을 때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임페리라는 이 술인데요.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서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술집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캡틴 큐 이런 술이 있었습니다. 캡틴 큐. 제가 알기로는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술집에서 캡틴 큐라는 술은 없어졌고요. 모든 술이 16만 원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16만 원짜리인데요. 처음 나왔을 때. 왜 바뀌었냐? 제가 이 고객의 행태를 분석한다는 말을 썼는데요. 이 술을 먹는 거를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이 비싼 술을 누가 먹나? 이 술을 먹는 사람들, 남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한국입니다. 이건 미국하고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이 술을 그 코로나 전이니까 술을 먹을 때에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때 보통 아침에 뭐 며칠 전부터 뭐 술 먹으러 가자는 게 아니고 저녁에 술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회식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2차로 술집을 갑니다.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에. 근데 캡틴 큐라는 술은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이 술은 가장 큰 장점이 머리가 아프지 않는다는 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남자들이야 한 달에 한 번, 뭐 많이 가봐 한 달 두 번 정도 가는데 뭐 석 달에 한 번 비싼 술집이니까 이것을 매일 먹는 도우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을 만들었을 때 전국에 있는 도우미들을 그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사람들 상대로 이 술은 절대 머리가 안 아프다. 그랬더니 가서 술을 먹는 남자들이 술도 한잔하고 와서 나는 캡틴키 아니면 절대 안 먹어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을 매일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이야 뭐 한 달에 머리 아프면 되지만 매일 먹는 사람들은 매일 머리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금은 캡틴 큐는 완전 사라지고요. 임페리얼 12년, 16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로 봤지만 숨어있는 핵심 고객은 도움이었다. 이거를 이제 마케팅한 분이 제가 제일 잘 아시는 지인이라서 제가 실제로 들어서 제가 아주 리얼하게 들었는데 제가 이게 줌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저 리얼하게 강의를 못하고요. 만약에 제가 대면으로 해서 더 리얼하게 제가 강의를 했었을 겁니다. 또한 남자들이 가장 찝찝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 취했으니까 누가 먹던 술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요게 정확히 320원 정도 원가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런 위조 방지 캡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또 남성들의 그 찝찝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들어준 예죠. 갤러웨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은퇴한 부자들이 골프를 치지 않는 겁니다. 왜 골프를 안 치죠? 그랬더니 아우 위험해서 못 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테니스는 쳐. 테니스가 더 위험할 텐데 왜 그랬을까?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 아시죠? 헛스윙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거리도 들러가고 잘 맞지도 않고 눈도 나빠지고 한마디로 쪽팔리잖아. 남자들 그 드라이브 엄청 멀리 떼려고 애쓰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빅보사라고 헤드 이만한 거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공 치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다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숨어있는 마음을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가 아니죠. 이거의 장점은 골프 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골프를 치게도 만들었죠. 왜? 더 쉬워진다고 느껴지니까, 심리적으로. 요거는 리럴 미스 매치드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양말인데요. 이게 참 신기하죠? 미국도 그런가요? 양말 빠고 양말 한 장씩 없어지는 거? 세탁기 돌리면 한 장씩 없어지는 거 미국도 그런가요? 우리 집도 보면 그런 거 양말 맨날 한 장씩 없어져. 저기 실기 나 선생님, 헬렌 나 선생님, 미국도 양말 한 장 없어지나요? 세탁기 돌리면? 미국이 더 심해요. 거기도 한 왜냐하면 장 없어지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런드리가 있어서 공동 세탁장을 많이 쓰거든요. 아, 거기 더가구나. 갔다 오면은 꼭 한 짝씩 없어져서 거기 가보면 미스매치된 그런 싹도 막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 우리도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가 그냥 아예 똑같은 색으로 왕창 똑같이 사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한쪽을 그 이상하죠. 그래서 357로 만든 겁니다. 아, 357로 만들고요. 홀수로 만들고 보세요. 색깔이 달라. 어떤 거든지 그냥 섞어서 신을 수 있게끔.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 다른 양말들과 조합해서 신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요렇게도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회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예전에 이제 저희가 봤던 페인트 통입니다. 여러분 페인트 통 한번 쓰고 나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뚜껑 닫고 나면 막 이렇고. 근데 이제 이 독일 애들이 만든 거 보면요. 심플하죠.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요거 하나 만든 거잖아요. 요거 하나 만든 거가 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딨어?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별거 하나 찾았습니다. 이런 거 온라인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택배에 엄청 오잖아요. 여러분 택배 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택배 칼이 없어가지고 칼로 잘못 찢으면 어떻게 되면 요 부분 칼 긁어지고 보이시나요? 제 손만한 요겁니다. 보이시죠? 요만한 카통입니다. 택배 카통입니다. 잘 잘리면 이걸로 이렇게 쫙 자르면요 정말 쏙됩니다. 그리고 안에 거 상처 안 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드라이버고요. 여기는 이제 그 병따개고요. 뭐 이렇게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5가지 기능이 있는 걸로 만들어서 저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비싸요. 이게 한 2만 한 6천 원 정도 하니까요. 꽤 비싸죠. 이 새우깡을 여러분 아시면 새우깡을 특히 여성분들은 한 봉지를 다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새우깡 먹다가 꼭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줘. 빨래 집게 이렇게. 기억나세요 혹시? 옛날에 다 못 먹으니까 항상 빨래 집게 이렇게 묶어놨어. 왜? 눅눅해지니까. 지금은 지퍼 하나 달아서 해결됐죠. 지퍼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노래방 새우깡 큰 거 사도 전혀 상관없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남의 거 지퍼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적용한 사례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허를 내서 이제 어디에 이제 기술 이전한 건데요. 독도 술자리입니다. 보시면 아시죠? 독도 술자리인데요. 투명한 유리의 독도입니다. 제가 이거 딱 4장을 그려서 딱 4장을 그려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특허를 내서 1탄은 이거고요. 2탄은 일본 침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섬이 4개로 돼 있거든요. 그 3단계 이렇게 올려놓고서 점점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단계로 올려놓고서 술을 따르면 침몰하겠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안 사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독도 숫자를 했는데 이게 투명한 유리에 이게 투명한 게 튀어나온 겁니다. 제가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재료공학과에 제가 되게 친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게 교수님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이걸 보더니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이제 기술을 하고 이전하고 났더니 아니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 이 뒤에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 색깔 들어가잖아요. 그 파란색을 이렇게 싹 바르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면 물이 술이 들이든 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파랗게 변한대요. 아 그거를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이거 파른 것보다 2배는 더 받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재료공학과에서는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니까 나는 활용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재료공학과에서 이미 쓰여지고 널리 퍼지고 가격이 싼 기술을 내가 도입한다면 내 디자인이 2배, 3배 이상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 컨셉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렌지 있죠, 오렌지. 오렌지 까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오렌지 깔 때? 그거 되게 불편해요. 요거 오렌지 까기야. 심플해요. 너무 이뻐. 오렌지, 그쵸? 그리고 이뻐. 탁 올려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오렌지 까기도? 이게 그 알렉시의 그 안나쥐라는 와인 따개인데요. 이게 1분에 한 대씩 팔리는 밀리언셀러. 제가 지금 강의한 지 37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37개가 팔렸겠네요. 요게 일반적인 와인 따개인데요. 평균 5,000원에 6,000원 정도 가격을 합니다. 근데 얘는요. 미니멈 9만 원 하고요. 비싸게는 13, 14만 원도 합니다. 이게 왜 15배가 비싸면서 1분에 하나씩 팔리는 밀리언셀러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 이쁘고 디자인 좋아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안나는 이 이름이 안나인데요. 아까 안나 쥐죠. 안나라고 그러는데요. 안나는 자 제가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에 있는 와인 따개는 쓰고 어디다 보관하죠? 서랍. 그렇죠. 우리 저기 배윤경 선생님 딱 재판에 얘는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안나는 쓰고 장식장. 그죠? 어떤 놈은 쓰고서 서랍 속에 박히는데 어떤 놈은 바로 장식장 위에 당당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서랍장에 넣을 걸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나는 넣을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거다 하고 만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얘는요. 시스템화되어 있고 시리즈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나 쥐는요. 이 알렉산드로 맨딘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디자인도 진짜 이렇게 생겼어. 제가 안나지를 봤거든요. 이태리 가서 실제로 이 집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생겼더라고. 안나가요. 사랑하는 내 와이프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와이프가 와인을 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이게 뭐죠? 스토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와인을 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름도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두 번째 부인인데 딸보다 뭐 한 2~3살밖에 안 많아. 여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런 게 나오고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첫 번째 발상의 전환, 시스템,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가
무려 15배가 비싸지만 1분에 하나씩 팔리는 밀리언셀러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 좀 특징 있죠? 보시면 이렇게 뭐가 특징이냐면요. 멋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팬티가 이렇게 보입니다. 팬티 보이시죠? 이렇게 이 여자애도 보이고요. 남자도 보이고 팬티가 보입니다. 여러분 팬티가 보이면 한마디로 쪽팔렸잖아. 창피하고. 근데 이렇게 팬티를 다 보이게 입어. 그죠? 그럼 이게 칼빈 클라인 디테일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뺄까 하다가 이건 언제 대면으로 했으면 제가 훨씬 더 재밌게 강의할 수 있었는데 비대면이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 네, 과거에 처음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서 남성들이 편하게 입게 만들어준 팬티입니다. 그전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티를 보시면요. 그 앞부분이 도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우리 배윤경 선생님, 오씨의 배윤경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네, 남자 몸에서 가장 섹시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남자 생각하세요? 어차피 취향이니까. 가장 섹시한데요. 복근이요. 복근. 네, 그 지금 제가 어떤 분은 뭐 팔뚝이라는 분도 있고요. 뭐 심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조사에 한 분은 이 치골이랍니다. 치골. 그래서 이 치골을 이 수직적인 라인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해주는 라인이 이 수평적 라인, 이 두께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팬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요. 생각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문화적인 특성인데 보이시나요? 요게 햄버거 먹을 때 가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일본은 오꼬보라고 그래가지고 입이 작아야 미덕입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 보면 입을 다 안 칠하고 요만큼만 칠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그 전통, 옛날부터 전통은 왜 중국은 발이 작아야 되고 뭐 그랬는데 일본은 입이 작아야지 미덕이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방시키자. 입술 자그맣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입이 안 보이게.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할 때 전통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들 때 중동에 가면 중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시간 되면 그 기도하잖아요. 그 코란 어디 뭐 그 방향을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그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항상 그 방향 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개발되는 사례를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 작게는 여러분 이게 제가 받은 명함 중에서 가장 그 감동 있게 받은 겁니다. 레고에서 받은 명함입니다. 너무 괜찮잖아요? 뒤에는 지 이름하고 이메일 넘버, 전화번호 딱 그밖에 없습니다. 이름하고 레고에서 준 명함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드리기 때문에 좀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미용실을 하시는 헤어샵 하시는 분의 명함입니다. 요게 머리핀이에요. 보이시죠? 까면서 하나씩 빼서 쓰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게요. 쇼핑백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요. 쇼핑백 같은 건 굉장히 신경을 안 써. 사실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인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한양대학도 제가 디자인 센터 생활할 때 제일 먼저 바꾼 게 쇼핑백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모 회사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일을 하는데 그 쇼핑백 보면 그 얘기입니다. 직원들한테 묻습니다. 이 쇼핑백 들고 다닐 수 있냐고. 안 들고 다니는데 창피해서. 아니 창피해서 자기도 안 들고 다니는 걸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고객들 보고 들고 다니래. 잘못됐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쇼핑백 하나도 우리가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비서의 얼굴이 제일 잘 어울리는 얼굴이 어떤 거겠습니까? 비서. 사진을 찍어도 잘 찍어야 됩니다. 제가 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요게요. 보정 안 된 얼굴입니다. 일반 그 포토샵 안 된 거. 요게 뭐 같습니까? 살짝 웃는 거?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죠? 또 보여드릴까요? 요거는요. 요거는 아나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요거는요. 비행기 승무원 하면 좋겠죠. 같은 얼굴인데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무조건 이쁘게만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남자는요? 남자도 보일까요? 남자 대박입니다. 이게 무보정입니다. 그냥 찍었을 때. 경찰 공무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면 일반 공무원은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은 약간 웃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조인은요? 약간 틀은 거 보세요. 어깨를 약간 틀었죠? 약간 틀었을 때 더 좀 어서리티 같은 게 좀 줄 수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살짝 틀었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역시 이렇게 틀었습니다. 같은 사진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증명사진도 취업이다. 그냥 뭐 스펙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만 왜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제 그 아까 이제 직관적인 사고 중에서 이제 반대적인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이 소니의 그 이 모리타 회장이 처음으로 만든 게 이 워크맨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전축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전축? 집에 가보면 전축이라는 게 있어요. 전축. 큰 전축. 전축이 있는데 전축은 보통 부모들이 사는데 음악은 주로 애들이 듣죠.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모리타 회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축을 젊은 친구들이 걸어 다니면서 듣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죠.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이 전축이 어떻게 요만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전축을 사는 사람이 어른들인데 애들이 그걸 그 어른들이 들고 다닐 때도 아닐 텐데 다 반대했을 때 모리타 회장이 3만 개 이상 팔리지 않으면 회장을 그만둔다 하고 목숨 건 결단을 내리죠. 결과적으로는요. 3억 개 이상이 팔립니다. 그래서 소니가 세계 최강의 기업으로 드러나는 그 문을 열었죠. 아마 이 양반이 살아있었으면 소니는 안 망했을 겁니다. 이 혁신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까 직관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 안 합니다. 지금까지 없는 걸 개발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하잖아요. 시장 조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직관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잘 안 해요. 반면에 사실적이고 이런 분들은 시장 조사를 좀 잘 하시는 편이고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풍기가 나온 지가 1882년입니다. 이 127년 후에 나온 게 바로 다이슨입니다. 왜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어야 돼? 애들이 다칠 텐데 바람도 끊기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애들도 다칠 텐데 그래서 나온 게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는 훨씬 더 청소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옮기기도 쉽고요. 바람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빌려서 오는 생각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닌텐도입니다. 닌텐도가 처음에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처음에 창업했을 때 화토 아시죠? 화토 우리 고스톱 치는 화토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화토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망할 거니까 전자계산기라는 그 엄청나게 많이 이제 기술이 보급화가 돼서 싼 기술이 이제 보급 모든 사람 쓸 때 그럼 전자계산기 같은 것을 액정 화면을 만들어서 게임기 만들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그림 그리는 재주도 있고 뭐 화토 만들면서 놀이에 대한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토 만드는 회사가 게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든 기술의 수평사고를 하는데요. 이미 있는 기술이 옆으로 옮겨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옆에 있는 거 갖고 오는 사례. 그래서 흔한 기술을 누구나 아는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응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최근에는 그 여성분들 랑콤의 그 마스카라 있잖아요. 전동 마스카라.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죠. 마스카라 하는데 전동 하나 붙여가지고 그 쉬운 거 하나 넣어가지고 하듯이 이런 게 이제 그 수평 사고에 대한 개념이고요. 빌려서 생각하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한 병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F1입니다. 여러분 F1 잘 아시죠? 제가 F1과 병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F1은 차가 싹 들어오면 촥촥촥 고치고 또 쫙 고치고 샥 나가잖아요. 지금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원 가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지만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들이 모이는 시스템. 지금과 반대죠. 이게 바로 메이오 병원입니다. 론체스테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들이 쫙 모이는 협진 개념. 그래서 이 병원은요. 최소한 45분 정도 진료한답니다. 저기. 한국에서는 뭐 2, 3분도 안 보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서비스가 좋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런 그러니까 F1이라는 것을 병원에 갖고 온 거. 제가 이걸 이제 예전에 그 강의를 해보니까 삼성오리온도 도입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합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저도 19년에 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태양의 서커스 보고 왔는데 라스베가스 갈 때마다 이제 보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은 서커스인데 동물도 안 나와. 그래서 서커스와 공연이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제가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융합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하는 겁니다. 춤추는 사람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는 사람 돌리고 다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 수준이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출에 내가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내가 들어갈 타임과 내가 빠질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융합의 또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서커스는 제가 내일 좀 더 보완 좀 드려서 설명하겠지만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표만 판다고 끝나나? 아니, 관객이 행복해져야 비로소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해져야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끝난다. 요거를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54분. 여러분 이게 아이폰 처음 나왔을 아이폰 4입니다. 이 핸드폰은 어느 나라 겁니까? 애플 거. 다 미국 거라고 하죠? 제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폰 4의 핵심 카메라는요. LG 거고요. 배터리도 삼성 거고요. FP12라는 아주 중요한 이 배선판도 인터플렉스라는 한국 거고요. 제일 중요한 칩도 한국 겁니다. 핵심적인 기술 4개가
한국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미국 거죠? 애플이 추구한 거는 바로 터치와 사람의 UX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UX. 어떻게 새로운 UX, 지금까지 없었던. 그래서 터치가 하다 보니까 이게 눌려지니까 슬라이드 락.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방법 중 했지만 슬라이드 락 같은 거를 써서 기술은 쓰지만 사람과 직접 마주하는, 인간과 직접 만나는 곳은 애플이 하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표현하겠다. 이 UI라는 것과 UX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애플이 만들고 다 따라했죠. 그리고 이 레티나라고 해서 화면도 되게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고객과 만나는 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 경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술이다.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제품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기술은요, 감각이 뭐 센싱이나 입력이나 출력이나 뭐 프로세싱이나 여기 뭐 공학 하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스토리지나 이거 전부 다 사람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의 팔에 대한 부분, 다리에 대한 이런 것이 다 인간의 어떤 휴먼 비잉을 갖고서 만든 겁니다. 결국 기술도 인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터넷에서 포온 사진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계속 미는 거 봐, 사람들이. 뭐 오죽하면 식당에 이렇게 당기쇼 써놨을까요? 계속 미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직관적으로 밀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잡아당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밀게 해놓고서 계속 당기셔야 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죠. 제가 이제 조금 하고 이제 잠깐 쉴 건데요. 이 애플의 이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참 천재 같긴 해. 아까도 말한 대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데요. 처음에 이 노트북 나왔을 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봉투를 들고 나가지고요. 여기서 노트북을 뺍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얇은 노트북.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봉투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천재긴 천재야.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데요. 우리 청바지 보면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 청바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부분. 이 얘기하죠? 청바지에 이 주머니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셨나요? 여기 청바지 이거 있는 이유? 그러면 여기서 아이팟을 꺼냅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팟 나올 때 아이팟은요. 다른 경쟁사 그때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5기가바트였고요. 아이팟은요 1기가입니다.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용량도. 그리고 뭐 파이어 와이어 포트 테크놀로지. 여러분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파이어 와이어 포트 테크놀로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경쟁사는 우리는 5기가 드라이브고 파이어 와이어 포트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광고할 때 애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주머니 속에 노래 천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USB가 저도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써보지도 않고 그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Say hello to iPad. 이거 대박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숙제 낸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라. 그래서 원래 제품의 특징은 1기가입니다. 1기가. 남들은 5기가인데 1기가밖에 안 돼. 그렇지만 이 휠이라는 엄청나게 직관적인 걸 갖고서 디자인을 했고요. 요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멋지죠? 아까 이제 연결돼서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특성, 그 다음에 베네핏, 가치 증식 측면에서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다른 경쟁사는 5GB에 불과하지 5기가인데 나는 거기에 20%밖에 안 돼. 5분의 1밖에 안 돼. 1GB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객들은 일반인들은 그게 5기가인지 1기가인지 그리고 그걸 다 쓰지도 않으니까 사람이 만나는 부분에만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어제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휠이라든지 사용성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거는 멋지게 너희 호주머신 노래 천국이라는 말을 바꿨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제품이든 여러분이 나타내고 싶은 건 특성은 어떤 게 찾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이 5천억 정도에 팔렸잖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누가 진짜 이렇게 천재야? 이거 5천억씩이나 받았어.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아주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복원 전 그림입니다. 이 복원 전의 그림이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 1958년에 45파운드에 그때 당시 돈 7만 원 정도에 샀죠.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한다 치면 그 정도 주고 샀는데 2005년에 미국에 있는 리스토어 딜러, 그러니까 약 골동품 관계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그림을 10,000불 주고 삽니다. 10,000불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복원하면서 어떤 걸 만드냐면 2011년에 6년 후에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전시를 갔습니다. 다빈치 전을. 근데 여기서 오토그라피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작가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좀 그랬고요. 저도 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빈치가 마지막에 손 몇 번 대는 거 이거는 얼마, 그 다음에 내가 다빈치가 처음부터 다 그리는 거 얼마. 저도 이제 우리 이제 PBL 할 때 IC PBL 할 때 이제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직접 할 때는 제가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거 있고 좀 나눠 하듯이 이 오토그라피라는 것은 뭐냐면 100% 다빈치가 그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10,000불 주고 사가지고 6년 만에 이것을 복원한 다음에 여러 사람의 그 검증을 거쳐서 런던에서 그것도 내셔널 갤러리에서 다빈치 전을 하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얼마가 되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이 사람들이 10,000불 주고 산 거를 약 1,300억, 1,300억 정도 되겠죠? 1,300억 정도에 팝니다. 몇백 오르죠? 한 13,000배 오르는 거죠. 요때는요, 다빈치 제자 그린 그림이었고요. 요때는 다빈치 그림으로 증명된 상태에서 무려 13,000배가 오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것이 약 5천억 정도 팔린다. 한 3배 이상 팔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빈치가 그렸다고 판정되니까 무려 13,000배가 늘어나고요. 이때 마케팅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아까 살바도르 이 문디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소드 크리스티에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남자 모나리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바도르 문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세계 구세주 이런 뜻인데요.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남자 모나리자인데 근데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려 3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갑니다. 요게 마케팅력 같아요. 이게 다 마케팅력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사람의 마케팅으로까지 온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뭘 보냐면 그만큼 브랜드도 중요하고
제품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네이밍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이밍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가끔 성경을 들어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이밍 해준 경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이밍 해준 게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하나가 베드로고요.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처음에 시몬이었죠 이름이. 근데 중간에 시몬 베드로로 부르다가 베드로로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 베드로로 불립니다. 바울은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로 바뀝니다. 뭘 뜻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한 번 거쳐서 갈 거냐, 바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제품 개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익숙함과 낯설음을 같이 끌고 갈 거냐, 한 방에 바꿀 거냐.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죠. 법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보통 대표의 특성에 따라서 한 방에 바꿀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거쳐서 할 거냐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UX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물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섞이면요. 이게 바로 소비자 유저 익스피리언스 시나리오가 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방식과 프로세스 고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물의 마음을 읽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가을이 되면 보일 겁니다. 대추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사과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맛있겠다, 빨갛다, 그러는데요. 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이 쓴 걸 보면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어떻게 시인은 대추 안에 있지도 않은 태풍도 보고 벼락도 보고 천둥도 볼 수 있어요. 어제 보신 것 중에 하나가 I'm blind라고 했는데 왜 브루통이라는 시인은 Spring's coming now, but I can see라는 걸 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거는요. 결국은 내가 대추가 된다는, 다시 말하면 대추로 의인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사물의 마음을 보고 결국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특허 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특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는 건 새로운 UX, 기존에 없는 걸 이제 많이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율자동차 요새 난리 났잖아요. 자율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자동차 특허를 냈는데, 제가 어떤 걸 냈냐면, 차가 자율자동차 오다가, 사람이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 하다가, 만약에 자율자동차도 내가 사람이라고 본다면 자율자동차에 내가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어떨까? 만약에 내가 자율자동차인데 쭉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자율자동차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깜짝 놀랐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게 할까? 이게 제가 만든 특허입니다. 자율자동차가 놀랬다는 것을, 그러니까 차가 놀랬다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게 하자. 아직까지 없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이병주 교수님들 오늘 수업 여기 들어오신 것 같던데, 공학대학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로봇 하시는 교수님 계시고요.
제가 저희 학교 그 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님하고 셋이서 지금 저희가 의료 비대면 로봇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일을 하는데요. 저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치과나 그 이비인후과가 사람이 안 온대요. 그 코로나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대면으로 만약에 해서 그 로봇이 만약에 해준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홈 같은 경우 비대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똑같이 적응을 합니다. 만약에 기계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자. 사람 안에 그동안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기계가 들어올 때 어떻게 얘기하는데 기계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 얘를 의인화시킨다면 만약에 입안이 더러운 사람이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닦고 싶지 않을까? 깨끗이 씻고 싶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생각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측면에서 접근 한번 해보고 제품 쪽에서 접근해서 이거의 교집합이 제가 말하는 새로운 UX 시나리오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소화기인데요. 소화기가 뭐 미국은 이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온 현관의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입구에. 여러분 소화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화기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어디입니까? 부엌입니다.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 만약에 이 소화기가 가스레인지 옆에 있다고 그러면 어울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여기다 놓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가스 옆에 있는 미니 예쁜 소화기입니다. 인테리어 소화기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소화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집어넣기. 이러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만약에 가스레인지 옆에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물의 마음을 보면 혁신이 나오고요. 사물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남의 걸 따라왔지만 이제는 초월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물이 되어서 무엇을 느끼고 보고 느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 상당히 노하우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제가 한 30년 정도 이상 디자인하면서 배운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장 잘 돼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짝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내년에 만약에 미국에서 본다면 이걸 직접 한번 같이 워크숍을 해봐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UX를 만들자.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꼭 어려운 거 첨단 제품만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소화기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아직 안 하셨나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 되죠. 전 그래도 디자인에도 3가지 간이 맞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 공간, 시간 3가지 간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간은요 관계란 뜻이고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 인간이 되라. 너 사람관계 잘하라는 뜻이고요. 공간은요 비움의 관계고요. 시간은요 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이 관계 개념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런 아까 말한 기술과 연결되고 뭐 네트워크되고 이 관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발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UX를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보니까 정보가 나갔습니다. 정보가 나가니까
보통 그 제가 아시는 이 공대 교수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구의 종류가 뭐고 특성이 뭐고 몇 시간 가는데 10시간 가? 그러면 11시간짜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 방의 주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까? 전구가 나갔다면. 그래서 전구가 나갔다면 전기를 너무 많이 썼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문을 열지 않아서 채광이 충분하지 않았지 않을까? 불을 많이 썼다는 소리는 채광이 충분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를 더 많이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방의 주인은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창문도 오래 닫혀 있을 거고 그렇다면 환기도 안 됐을 거고 채광도 어려웠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디자인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저는 하이 컨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첨단 기술은 잘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공학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입는 로봇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한 200km를 들을 수 있는 걸 개발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논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샘이라는 회사를 이제 오랫동안 자문하고 있어서 한샘의 이제 회장님하고 몇 분을 이제 모시고 그 로봇 거기 갔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부엌 가구 아시죠? 한샘이는 부엌 가구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그 아파트가 한국에 많다 보니까 그 부엌에 물건을 들고 날라야 돼. 그러니까 그 시공사원이 한 5천 명 정도 돼요. 회사에. 근데 요새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이제 잘 못하게 하고 웬만한 건 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웨어러블 로봇을 입히면 어떨까 해서 이제 회장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작업도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 했는데 근데 이제 200억 정도, 200km 정도 들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담당 이제 그때 회장님 모시고 사장님 모셨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거 개당 얼마나 듭니까? 200km 드는데 한 1억 정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도 안 해. 5천 명한테 입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200km까지 들 필요 없고요. 한 40km만 들고 가격을 100만 원으로 줄일 수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km에서 205km, 300km 듣는 거는 논문이 되고 그 첨단 기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대다수는 우리는 200km 소비자는 고객은 200km가 아니라 40km만 들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싸게 만들어서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급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하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발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외국 친구가 서울이 어떤 곳이냐 물은 적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뭘 하실 때 이제 활용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 건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는지 아세요? 근데 이 친구는 일본을 동경은 가봐서 도쿄는 가봤는데 서울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쿄하고는 똑같은데 도쿄하고 같은데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 머리에 떠오르겠죠? 동경을 가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24시간 불 켜져 있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POD, PO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워싱턴에 있는 그 제퍼슨 메모리얼 뮤지엄입니다. 제퍼슨 박물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벽 손상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계속 그 해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페인트 칠하는데 왜 이렇게 외벽 손상이 심하지?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Y라는 말을 한번 오늘 제가 적용할 건데요. 첫 번째 Y입니다. 왜 외벽 부식이 심한지 생각해 보니 비누 청소를 자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Y입니다.
왜 비료 청소를 자주 하는지 물었더니 비둘기들이 똥을 많이 싸서다. 왜 비둘기들이 배설물 많은가 봤더니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아서. 왜 거미가 많은가 봤더니 불나방이 많아서요. 왜 불나방이 많았냐 봤더니 전등을 주변보다 일찍 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오후 7시 이후에 전등을 켜는 거 이 하나로 그 어려운 방법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삼성에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도 이걸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그때 책에서 봤더니 5번 Y를 묻는 방법. 여러분이 완전 문제를 풀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 물어보면 뜻밖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를 매년 페인트 칠 새로 하려고 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녁에 7시에 불만 켜면 가능하더라고요. 왜? 점점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 아마존의 그 베조프가 또 얘기했죠. 어느 날 보니까 유통센터의 직원이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쳤죠? 컨베이어 벨트에 걸렸기 때문에. 왜 걸렸죠? 운행 중에 가방에 손을 뻗었기 때문에. 왜 가방에 뻗었나요? 컨베이어 벨트에 두었는데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왜 컨베이어 위에다 가방을 올려놨나요? 컨베이어 벨트를 테이블로 사용했기 때문에. 간단하죠? 테이블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한 5번, 4~5번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친 이유는 단지 테이블이 필요했다는 게 원인이었다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POP, PO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서울 얘기했듯이 같은 거는 뭐고 다른 건 뭐다는 거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뭐죠? 이거 새로 나왔을 때 일종의 냉커피예요. 동경과 같아요. 도쿄와 같아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얼음을 갈아 넣어서 더 시원하고 아이스크림 더해서 커피 향이 부드럽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도쿄와 같아요. 근데 24시간 불 켜져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 차를 운전하는 건 재밌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죠? 눈으로 보는 게. 그걸 우리가 비주얼 햄버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읽는 것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좋은 물 같은 느낌 드시나요? 에비앙은요 광고에 말도 안 씁니다. 그렇죠? 이거 압권입니다. 여기다가 요걸 넣어줬더니 그냥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정부 예산에 대한 걸 썼는데요. 이거 돈으로 썼으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 얘가 제일 많네. 그 다음에 얘가 많네. 바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숫자를 쓴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 소비인데 전 세계 지도입니다. 이거 숫자로 쓰면 안 읽혀졌을 텐데 금방 이해되죠. 생각보다 에너지 미국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좀 보세요. 커피에 지금 54g의 슈가가 들어있다. 그럼 54g의 슈가가 얼마큼인지 보여지세요? 느껴지세요? 34g의 슈가 얼마큼인지 느껴지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하면 쉽죠?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면 겁이 덜컥 납니다.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편하다. 이 숫자로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죠? 현빈이라는 배우입니다. 누구랑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왼쪽이시겠죠. 같은 사진인데 그래서 되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중요하고요. 그 첫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는 딱 3초 만에 사람이 결정을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바꾸려면 60번 만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만났을 때, 그래서 제품을 내던 고객을 만나던 처음에 만나는 첫 3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미지가 안 좋으면요, 60번의 만남이 필요하지만 그게 바뀌어질 수 있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하죠? 처음에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건 7%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제 목소리 톤이나 제 어떤 모습이 한 50% 전달되죠. 시각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는 한 7%밖에 전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제 이미지가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미지로 기억나는 게 많으실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이미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아스트라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얘가 단종됐습니다. 왜 단종됐냐면요, 삼성의 제일 모직의 아스트라입니다. 나이키는 이렇게 생겼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과대표도 과대라고 그러고요. 다 줄여서 얘기합니다.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어 그러니까 버벌 랭귀지도 줄인다면 비주얼 랭귀지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동경통신공업주기사, 이 회사로 이길 수가 없죠. 세계로 나갈 수 없죠. 이게 소니로 바뀝니다. 이게 1960년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 아까 모리타 회장이. 그 당시에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농협동조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키스트입니다. 이 선키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태양의 입맞춤이죠.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이라는 것은 결국 코어 플러스 컴팩트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핵심을 어떻게 컴팩트하게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랑 뭐 오디오의 그 애플이라고 표현하는 보스라는 회사에서는요, 이 회사의 목표는요, 예나 지금이나 전원 버튼 한 번 누르면 최고 수준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의 이 대표님은요, 이 공학 박사거든요. 아주 정확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음악을 원합니다. 그냥 그 안에 뭐 기술 관심 없다. 버튼 한번 눌렀더니 좋은 음악 나오면 된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른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가 복잡함을 짊어지면 소비자는 심플함을 즐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잡함을 짊어지면 여러분의 고객은 심플함을 즐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까처럼 뭐 파이어폭스 뭐 무슨 테크놀로지 이렇게 소비자가 느끼게 해주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것을 고객들한테 전가해서 만약 해준다면 사람들이 그 파이어폭스가 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회사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함을 짊어지고요. 소비자들은 내 호주머니 속 노래 천곡, 아주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 이렇게 심플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스는 스스로 복잡함을 짊어짐으로써 소비자에게 심플함을 선물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좋은 음악 나오면 됩니다. 기술은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기술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신뢰와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아파트 살거든요. 주상복합. 저기 이사 온 지 1년 지금 반이 넘었는데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쵸? 여러분,
지금 내가 남한테 우리 집을 빌려줄 수 있나요? 내가 전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갈 수 있나요? 우버 아니었으면요. 아니요. 에어비앤비 아니었으면요. 불가능했죠. 나는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 집도 빌려줄 수 있고 나도 처음 본 사람 집에 갈 수도 있어. 과거에 기억나십니까? 여자친구를 택시 태워보내면 남자들이 뒤에서 택시 뒤 남발 찍었어. 위험하니까. 우버라든지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카카오 헤어샵을 통해서 여러분 노쇼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은 내 일을 도와주는 친구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매개체로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때 인간의 마음을 얻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잘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얘는 안 팔려. 신제품이 안 팔려. 그래서 이제 회장님 저한테 왜 안 팔리지 좀 알아보래.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봤는데요. 봤더니 회사는 이 부엌이라는 제품을 직접 팔지 않고 대리점이라는 걸 통해서 팔아요. 대리점 사장이 좋아하는 물건과 대리점 영업사원이 좋아하는 물건이 다르더라. 대리점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았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나한테 전화 와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나한테 전화 오기 귀찮으니까 대리점 영업사원은 뭘 하냐. 이미 검증되고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파는 겁니다. 좋은 제품이 나와도 그걸 안 파는 거죠. 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전화 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이런 하자 없는 것에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문제 생기면 나한테 연락 올까 봐.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될까 봐. 이러고 있지 않나요? 정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질될 것입니까? 변화 안 되면요. 변질됩니다. 변질은요. 설마 아유 이러다 지나가겠지 뭐. 괜찮겠지 뭐. 아유 뭐 남들도 그러니까 아유 여기서 생깁니다. 결국 행함이 중요한데요. 이 유니콜로의 그 야나니 회장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니 감춰버리고 싶은 이유는 그냥 사람들 옆에서 안 된다는 냉소적인 반응 때문이다. 그렇게 하게 되겠어? 그 네 실력으로 가능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 그거 다 해본 거야. 이런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해보자는 말은 없고 저런 불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 스님한테 빚을 한번 팔아보시죠. 자 이제 우리 스님한테 빚을 한번 파시죠. 아니 뭔 머리도 없는 스님한테 빚을 팔어.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죠. 어떤 친구가 가서 스님한테 10개를 팔아왔습니다. 너 어떻게 팔았니? 갔더니 스님이 한테 가서 아 스님 빚으로요. 이 수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빗으로 머리 이렇게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훨씬 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0개를 팔았답니다. 애썼죠. 그 다음에 갔더니 이 친구가 50개를 팔아왔네? 너는 어떻게 50개 팔았니? 가만히 가서 봤더니 그 절에 가서 봤더니 그 스님들 말고 사람들이 전부 기도 불공을 드리는데 그 절에는 그 향을 피우니까 향이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묻더래. 그래서 아 빗으로 그걸 잘 벗어내면서 머리를 잘 쓰다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옷이는 그 절에 온 고객들한테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끄떡끄떡하면서 오시기를 팔았대요. 사주더래.
근데 한 사람이 오더니 500개를 팔았어. 너는 어떻게 팔았니? 판촉물로 팔 겁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절을 안 가봐가지고. 절에서 시주를 하면 뭐 벽돌 같은 거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면 하나씩 줬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님한테 직접 팔 때는 어려워가지고 애를 쓰면 죽어다 애를 쓰면 10개 정도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타겟이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온 다른 고객한테 바뀌었더니 한 50개 정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것을 또 한 번 바꿨더니 500개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스님한테 팔라고 애쓰면 10개밖에 못 팝니다. 1900년 초반에 그 독일에서 그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뭐죠? 아디다스죠. 근데 1등부터 100등까지를 아디다스가 아니라 나이키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성적 제일 좋은 100명을 세상 일본 애들이 그 후원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때 아디다스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빨리 끝나라. 아니면 새로운 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1등부터 100등까지 후원하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나온 게 마라톤은 자신과의 경쟁이다는 새로운 관점의 놀라운 재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라톤은 자신과의 경쟁이다. 그러면 마라톤에 1등부터 100등까지 못 쓰니까 내가 마라톤이 자신과의 경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참가자 중에 노인일 겁니다. 그랬더니 참가자 중에서 노인을 골랐더니 67세 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후원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디다스는 이 노인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멋지죠? 아니나 다를까 이 노인은 남들은 2시간대 들어오는데 6시간 만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노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마라톤에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로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멋지죠?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여러분 카카오 쓰시잖아요. 올해 대학생이 가고 싶은 제일 1위가 카카오입니다.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대박이야. 근데 이 양반이 지난번에 그 무슨 특강한 걸 보니까 참 멋있는 말을 해서 제가 이제 좀 따왔습니다. 뭐냐면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그게 배의 존재일까요? 맞죠? 배는 정박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죠. 참 좋은 말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김성근 한화 이글스 감독의 이제 책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건데요. 어느 마을에 비가 안 와서 전부 산에 그 이장이 전부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그 기우제를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와. 근데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났어. 근데 유일하게 꼬만 놈이 혼자 우산을 피고 있는 겁니다. 꼬막 한 마리입니다. 할아버지는 기우제 지내면서 어떻게 우산도 준비 안 했어요. 말만 하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비가 오니까 다 당황했을 때 우산을 준비한 꼬마만 비를 피웠었습니다. 결국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요? 들리나요? 혹시 안 들리셨나요? 들리세요? 제가 공유할 때 잠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유 중지하고 화면 공유할 때 소리 공유 안 해가지고
야, 뭐해 여기서? 중환자실 지키고 있으랬더니. 아니 왜? 뭔데? 좀 전에 인터코스탈 뱃을 잡으신 거 몇 프로나 확신하고 여신 겁니까? 뭔 소리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럼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수술방에 들어온 이상 나한테 그냥 환자일 뿐이야. 다른 잡생각 안 해.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살겠다고 내 칼에 목숨 맡긴 사람이야. 살려내야지 그럼.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김사부라는 거 보니까 살린다. 무슨 일에서 살린다. 그죠? 제가 이걸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해본다. 무슨 일에서 해본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해본다. 해본다. 무슨 일 있어도 해본다. 무슨 일 있어도 해본다. 무슨 일 있어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기타를 치면 그냥은 못 치죠. 기타를 치다 보면 이 꼭 손에 굳은 살이 베낍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굳은 살을 무릅쓰고 진짜 열심히 연주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도 드리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손가락에 굳은 살을 감사하면서 비록 이 노래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굳은 살을 감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 학생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 나 너무 찐 것 같지? 제가 옆에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딱 좋아. 자기가 찐지 안 찐지 지가 거울 보면 되지 뭘 그걸 물어.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 딱 좋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머리를 한 것 같아요. 나 머리 이상하지? 언니 나 머리 이상하지? 아니, 딱 좋아. 커뮤니케이션은요, 어느 정도에서는 해답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딱 좋아란 말을 한번 같이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했고 혹시나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실수하면 어때? 그렇죠? 딱 좋아. 여러분 지금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또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딱 좋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딱 좋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까지 고생했어.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여러분 오늘 강의를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융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